이탈리아가 뒤집어졌습니다. 2026년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밀라노 시내 한복판, 1930년대에 지어진 고급 저택 앞에 매일 아침부터 수백 명이 줄을 섭니다. 하루 예약 2,000명, 매일 매진, 예약을 늘려도 자리가 없어요. 프랑스에서 기차 타고 4시간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명품 매장 오픈도 아니고 대체 뭐길래 이러냐고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코리아 하우스라는 이름의 이 공간,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개관 첫 주말, 이틀 만에 4,000명이 몰렸습니다. 올리브영 립스틱 체험 부스 앞에는 50분 대기줄이 생겼고 한복 입어보려고 새벽부터 오는 사람이 나왔어요. 국립박물관 굿즈는 닷새 만에 준비 수량의 30%가 팔렸습니다. K-뷰티, K-푸드, K-팝, 한복 이 모든 걸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소문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밀라노에서 가장 핫한 장소가 됐어요. 그런데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이번 올림픽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이 대회가 지금 얼마나 엉망인지 아세요? 핀란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23명 중 13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절반이 넘는 선수가 격리됐어요. 캐나다와의 조별리그 경기는 일주일이나 연기됐죠. 스위스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에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봅슬레이 대표팀 AJ 에덜먼 선수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숙소에 도둑이 들었다고요. 여권, 캐리어, 운동화, 훈련 장비, 수천 달러어치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올림픽 기간에 선수 숙소에서 도난이라니요. 메달은요? 메달이 깨집니다. 미국 알파인 스키 금메달리스트 브리지 존슨이 시상대에서 기뻐서 뛰었더니 메달이 바닥에 떨어져서 두 쪽이 났어요. 스웨덴 크로스컨트리 에바 안데르손 선수는 메달이 눈밭에 떨어져서 반으로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독일 바이애슬론 선수, 미국 피겨 선수까지 줄줄이 메달이 부서졌어요. 이탈리아 조폐국이 만든 건데 어떻게 만들었길래 올림픽 메달이 깨지는 겁니까? 개막전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티켓 절반이 안 팔렸어요. ESPN이 보도했습니다. 밀라노 도심에서는 올림픽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시위대가 폭죽을 쏘고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로 대응하는 사태까지 갔어요. 볼로냐 인근 철도에서는 사제 폭발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노로바이러스, 도난, 메달 파손, 시위, 폭발물. 이게 올림픽입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난장판 한가운데서 한국이 밀라노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루카입니다. 루카 모레티. 28살이고요. 밀라노 브레라 지구에 있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해요. 주말에는 사진 좀 찍습니다. 프리랜서 사진작가라고 하면 멋있어 보이는데 솔직히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 찍어서 카페 홍보하는 수준이에요. 제 여자친구 키아라는 저를 루카는 뭘 해도 별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맞아요. 저는 쉽게 감동 안 받는 타입이에요. 2월 8일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카페 문 열기 전에 키아라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약속 잊지 말라고요. 무슨 약속이냐고 물었더니 코리아 하우스 예약이래요. 2주 전부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겨우 잡은 거라면서 오후 1시인데 늦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폰 쓰는 것 정도? 키아라가 한국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매일 밤 노트북 앞에 앉아서 자막 나오는 뭔가를 보고 울었다 웃었다 해요. 한 번은 그거 뭐가 재밌냐고 물었더니 키아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더라고요. 네,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코리아 하우스가 뭔지도요. 그날 아침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머신 청소하면서 뉴스를 틀었어요. 올림픽 관련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핀란드 아이스하키팀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 메달 파손 논란 후속 보도, 선수촌 도난 사건 수사 착수, 한숨이 나왔어요. 밀라노 사람으로서 창피했습니다.
우리 도시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매일 사고 뉴스만 나와요. 50대 단골 손님 한 분이 카운터에 오셔서 에스프레소를 시키면서 올림픽 보고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뉴스에서 사고 터진 것만 보고 있다고 했더니 그분도 웃으면서 자기도 그렇다고 올림픽이 시작한 줄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밀라노 분위기였어요. 우리 도시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시민들 대부분이 무관심했습니다. 카페에 오는 단골 손님 20명한테 물어보면 15명은 경기 하나도 안 봤다고 할 거예요. 점심때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갔어요. 샤워하고 옷 입는데 키아라한테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12시 40분까지 메트로 팔레스트로역 앞으로 오라고, 늦지 말라고 빨간 느낌표가 3개 달려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팔레스트로역에서 내렸어요. 키아라가 역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표정이 소풍 가는 초등학생 같았어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빨리 가자고 팔을 끌더라고요. 빌라 네키 캄필리오. 저도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밀라노에서 꽤 유명한 건물이거든요. 1930년대에 밀라노 데부오 부부가 지은 저택인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죠.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 촬영지로도 유명해요. 근데 거기서 한국 관련 행사를 한다고 좀 이상한 조합이라고 생각했어요. 빌라에서 2블록쯤 떨어진 곳부터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산책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토요일 오후니까요. 그런데 다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 블록 더 가니까 확실해졌습니다. 줄이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코너를 돌아서는 순간 멈춰 섰어요. 빌라 입구 앞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100명?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건물 입구에 큰 간판이 보였는데 금색 글씨로 코리아 하우스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 태극 문양이 달려 있었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소용돌이치는 그 동그란 문양이요. 이 사람들이 다 한국 때문에 온 거냐고 물었더니 키아라가 제 팔을 잡고 흥분한 목소리로 봤지? 내가 말했잖아. 인기 엄청나다고 이러는 거예요. 줄을 따라 걸으면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정말 다양했어요. 60대로 보이는 부부가 손잡고 서 있었고 바로 뒤에 10대 소녀 3명이 이어폰 끼고 뭔가 들으면서 춤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도 많았습니다. 유모차 끌고 온 젊은 부부, 할아버지 손잡고 온 꼬마 남자아이. 앞에 있던 30대 남자한테 여기 뭐 하는 곳이냐고 말을 걸었더니 코리아 하우스라면서 한국 문화 체험하는 곳인데 진짜 대박이래요. 친구가 어제 왔다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좋아요가 미친 듯이 달렸다고 알려줬어요. 그 옆에 있던 여자는 올리브영이라는 데서 립스틱 받으려고 왔다면서 한국 화장품이 진짜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리브영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조금 더 뒤쪽에서는 10대 소녀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는데 오늘 K-팝 댄스 배울 거라면서 뉴진스를 하겠다. 아니 블랙핑크를 하고 싶다. 다 할 수 있대. 인스타에서 봤어. 이러면서 신나 있었어요. K-팝, 뉴진스, 블랙핑크.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키아라가 옆에서 한국 걸그룹인데 전 세계에서 엄청 유명하다고 너만 모른다고 설명해줬죠. 좀 더 앞쪽에 40대 아빠가 8살쯤 돼 보이는 딸과 함께 서 있었는데 아이가 여기서 진짜 한국 음식 먹을 수 있냐고 물으면서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했어요. 드라마에서 봤다면서 빨간 거라고 했습니다. 떡볶이가 뭔지도 몰랐지만 꼬마 아이의 눈이 초롱초롱했어요. 입구 쪽에 스태프 2명이 서서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이탈리아어, 영어로 현재 대기 시간 약 40분이라고 안내하고 있었죠. 40분이요. 그런데 아무도 짜증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리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인스타그램 검색하고 기대에 차 있었죠. 대기하는 사람들한테 따뜻한 노란색 음료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유자차라고 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면서 상큼했고 목이 따뜻해졌어요. 2월 밀라노의 찬 공기 속에서 그 한 잔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키아라가 예약 확인을 보여주자 스태프가 이쪽으로 오시라고 안내해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나타났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15세기 유럽 건축물 안에 한국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태극 문양이 새겨진 러그가 깔려 있었고 벽에는 한글로 된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못 읽었지만 글자 자체가 그림 같았어요. 직선과 원이 조합된 아름다운 문자였죠. 천장에서 은은한 빛이 내려왔어요. 종이로 만든 조명이래요. 한지라고 했습니다. 빛이 종이를 통과하면서 부드러워지는데 밀라노의 어떤 디자인 조명보다 따뜻했어요. 복도 곳곳에 매듭 장식이 달려 있었고 공기 중에 은은한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 향이 뭐냐고 물었더니 스태프가 전통향인데 치향이라고 한다고 알려줬어요. 달콤하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은 나무와 풀이 섞인 것 같은 냄새였어요. 코끝에 머무는 향이 공간 전체를 감쌌습니다.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무의식적으로 천천히 걷게 되더라고요. 중앙홀로 들어섰을 때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저 쉽게 감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키아라가 옆에서 놀란 표정으로 루카 너 방금 감탄한 거 맞냐고 되물었을 정도였어요. 홀 중앙에 무대가 있었고 벽면에 거대한 그림이 펼쳐져 있었어요. 산과 해, 달, 소나무가 그려진 병풍이었습니다. 1월 오봉도라는 작품인데 조선시대 왕의 뒤에 놓이던 그림이래요. 색감이 강렬했어요.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어우러져 있었는데 촌스럽지 않고 오히려 위험이 있었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 글자가 떠올랐어요. 한글과 영어 자막이 함께 나왔습니다. 설중연회, 눈꽃 아래 피어난 한복, 조명이 꺼졌어요. 현악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야금이라고 했는데 줄을 튕기는 맑은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어요. 그런데 전통 악기 소리에 현대적인 비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묘한 조합이었어요. 고전적이면서도 세련된 한복 패션쇼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걸어 나왔어요. 금발의 이탈리아 여성이었습니다. 자주색 비단 옷을 입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서양 드레스와 완전히 달랐어요. 길게 늘어진 옷자락, 넓은 소매. 모델이 천천히 걸을 때마다 옷자락에 물결처럼 흘렀습니다. 자주색인데 무겁지 않았어요. 깊이가 있었죠. 천연 염색으로 만든 전통 색상이래요. 화학 염료가 아니라 식물에서 뽑아낸 색이라니. 밀라노가 패션의 도시잖아요. 저도 옷에 대해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처음 보는 아름다움이었어요. 두 번째 모델은 옥색 치마에 분홍색 저고리를 입고 나왔어요. 머리에 족두리라는 화려한 장식을 쓰고 있었는데 무대 중앙에서 한 바퀴 돌자 치마가 활짝 펼쳐졌어요.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죠. 관객석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세 번째는 남성 모델이었어요. 검은색 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장식 하나 없이도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도포라는 옷으로 학자들이 입던 거래요. 검은색인데 무겁지 않고 오히려 절제된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늘색에 노란색, 연분홍에 초록색. 색 조합이 대담한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모델이 나왔어요. 8살쯤 돼 보이는 어린 소녀였는데 소매가 무지개처럼 빨강, 노랑, 파랑, 초록으로 이어지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색동옷이래요. 한국 어린이들이 명절에 입는 옷이라고. 소녀가 살짝 수줍어하면서 걷는 모습에 관객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어요. 음악이 높아지면서 모든 모델이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10명이 나란히 서서 인사를 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냥 박수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키아라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우냐고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그냥 예뻐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었지만 사실 좀 이해가 됐어요. 뭔가 가슴에 차오르는 게 있었거든요. 옷 하나에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이상했어요. 밀라노 패션위크를 몇 번 봤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패션쇼가 끝나자 한복 체험 공간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저도 키아라한테 끌려갔죠. 넓은 방이었어요. 벽면 한쪽에 형형색색의 한복이 걸려 있었고 반대편에는 큰 거울과 화장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루마기, 갓, 족두리 같은 소품도 있었고 스태프들이 입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요. 키아라가 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골랐습니다. 스태프가 허리끈을 묶어주고 머리에 꽃 장식을 꽂아줬어요. 키아라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조용해졌어요. 키아라가 나한테 어떠냐고 물었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평소에 청바지에 스니커즈 신고 다니는 키아라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자세가 달라졌어요.
등이 펴지고 고개가 살짝 올라가고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옷이 사람을 바꾸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예쁘다고 했습니다.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키아라 눈이 빨개지더니 웃으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루카가 예쁘다고 하는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전에도 했다고 했더니 언제 했냐고 묻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지만 분명 했을 거예요. 옆에서는 이탈리아 할머니 한 분이 손녀에게 한복을 입히고 있었어요. 손녀가 하늘색 치마 저고리를 입자 할머니가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감탄하면서 우리 공주님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있냐고 하셨어요. 둘이 꼭 껴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들었어요. 사진작가 본능이 발동한 거죠. 할머니와 손녀가 한복 입고 껴안은 모습. 빛이 완벽했어요. 한지 조명에서 내려오는 부드러운 빛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스태프가 저한테도 입어보시라고 권했어요. 기자분이냐고 물어서 아니라고 그냥 사진 좀 찍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남성분도 꼭 입어보시라고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키아라도 옆에서 입으라고 밀었습니다. 사진 찍어주겠다면서요. 결국 검은색 두루마기를 입게 됐어요. 길이가 발목까지 왔는데 천이 부드럽고 가벼웠습니다. 그 위에 갓을 썼어요. 검은색 모자에 넓은 챙이 달린 거요. 거울 앞에 섰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매일 앞치마 두르고 에스프레소 만드는 밀라노 바리스타가 갑자기 조선시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꽤 멋있었어요. 평소엔 절대 안 입을 스타일인데 옷이 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등이 저절로 펴졌고 걸음도 천천히 걷게 됐습니다. 키아라가 사진을 찍어줬어요. 셀카도 같이 찍었죠. 한복 입은 커플 사진. 포토존에서 찍었는데 배경에 경복궁이라는 한국 궁궐 그림이 있었어요. 키아라가 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해시태그 코리아 하우스 밀라노, 해시태그 한복, 해시태그 K컬처. 5분 만에 좋아요가 50개가 넘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쁘니까, 특별하니까, 자랑하고 싶으니까. 한복을 벗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한국의 전략이구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입게 하는 거,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울 앞에 세우는 거. 한복을 입는 순간 그 사람은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거였어요. 한복을 벗고 나오는데 어디선가 냄새가 났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매콤한 냄새.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요. 비비고 부스 이쪽이라는 안내방송이 들렸어요. 냄새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눈앞에 편의점이 나타났어요. 진짜 편의점이요. 한국의 편의점을 그대로 옮겨놓은 공간이었습니다. 한강변 편의점을 모티프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열대에 삼각형 모양의 뭔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컵에 담긴 면 요리도 있었어요. 가격표가 전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의점 뒤로 거대한 벽화가 보였어요. 아까 중앙홀에서 봤던 그 그림. 1월 오봉도. 산과 해와 달이 그려진 조선시대 왕실 그림이 편의점 뒤에 걸려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한 공간에 있었어요. 이상한 조합인데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건가 싶었어요. 스태프가 볶음면 시식해 보시라면서 작은 컵에 담긴 면을 건넸어요. 빨간 소스에 버무려진 면이었는데 향이 강렬했습니다. 한 입 먹었는데 맵더라고요. 근데 맛있었어요. 볶음면 특유의 쫄깃한 식감에 매콤한 소스가 입안에서 터졌어요. 목구멍이 얼얼했는데 자꾸 젓가락이 갔습니다. 옆에 있던 이탈리아 청년도 얼굴을 빨갛게 하고 있었어요.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다시 면을 집으면서 매운데 왜 자꾸 손이 가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상태였어요. 이탈리아 사람들 페페론치노 먹으니까 매운 거 좀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달랐어요. 혀끝이 아닌 목 안쪽에서 올라오는 매운맛이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매운맛이었어요. 키아라는 매운 걸 못 먹거든요. 한 입 먹더니 입을 벌리고 부채질을 하면서 물을 달라고 난리였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고 나서도 다시 먹더라고요. 진짜 이상하다면서 매운데 맛있다고 이게 한국 음식이냐고 놀라워했어요. 스태프가 비비고 볶음면이라고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매운 면을 간식으로 많이 먹고 편의점에서 사서 바로 먹기도 한다고요. 키아라가 간식으로 이렇게 매운 걸 먹냐고 놀랐더니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는 안 매운 편이래요. 키아라와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이었죠. 한국 사람들 대체 뭐냐고요? 옆 코너에서는 치킨과 만두도 나오고 있었어요. 치킨은 바삭했고 만두는 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떡볶이 코너에서는 아까 줄에서 봤던 꼬마 여자아이가 빨간 떡을 먹고 있었어요. 아빠가 옆에서 물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죠. 아이가 입술을 빨갛게 물들이면서 맛있다고 했고 아빠가 한 개 집어먹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거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60대 부부가 신라면이라고 적힌 빨간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부채질하면서 매운데 오히려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스태프가 신라면은 한국에서 40년 넘게 사랑받는 라면이고 감기 걸렸을 때도 이거 먹으면 낫는다는 말이 있다고 설명했더니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우리 치킨 수프 같은 거구나 하시더라고요. 음식 공간을 빠져나오는데 스태프가 K뷰티존은 이쪽이라고 안내했어요. 키아라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올리브영 드디어라고 했습니다. 복도를 따라가니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젊은 여성들의 웃음소리, 환호성, 셔터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초록색 대형 간판이 보였어요. 올리브영. 그 아래 K뷰티라고 적혀 있었죠. 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스태프가 팻말을 들고 립 터치업 바 약 50분 대기라고 안내하고 있었어요. 50분인데 아무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줄이 더 길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긴 테이블이 거울벽을 따라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립스틱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색이 전부 다 달랐어요. 키아라가 거의 달려가면서 3C 아니냐, 롬앤도 있다, 페리페라도 있다면서 흥분했어요. 저는 하나도 몰랐지만 키아라는 브랜드 이름을 줄줄이 알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거울 앞에 여성들이 앉아서 립스틱을 발라보고 있었어요. 한 명당 4-5개씩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색을 발라보고 입술에 발라보고 거울 보고 지우고 다시 바르고 금발 여성 한 명이 마음에 드는 색을 찾자마자 이 색 너무 예쁘다면서 바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셀카를 찍고 즉시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 코리아 하우스 밀라노, 해시태그 올리브영, 해시태그 K뷰티. 주변 여성들도 전부 같은 행동을 했어요. 바르고 찍고 올리고 자발적이었습니다. 누가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쁘니까 올리는 거예요. 스태프가 마음에 드는 립스틱 하나 가져가시라고 했을 때 여성들의 반응이요? 진짜냐고 공짜냐고 되물으면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오늘 체험하신 분 한정이라고 했더니 다들 진지하게 색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키아라가 코랄색 립스틱을 고르면서 이 색 어떠냐고 물었어요. 예쁘다고 했더니 진짜 예쁜 거냐고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였어요. 한쪽에서는 스킨케어 체험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10단계 스킨케어 루틴이라고 했어요. 클렌징 오일부터 선크림까지 순서대로 바르는 건데 한 여성이 다 바르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피부가 완전 달라졌어요. 촉촉하고 빛이 나더라고요. 시트 마스크 체험도 있었어요. 얼굴에 하얀 천을 붙이고 15분 기다렸다가 떼어내는 건데 떼어낸 여성이 거울을 보더니 오마이갓을 외쳤습니다. 저는 뷰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수하고 선크림 바르면 끝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건 화장품 체험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예뻐지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 사진이 SNS로 퍼지는 거였어요. 한국은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라 예뻐지는 순간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키아라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아까 올린 한복 사진 좋아요가 30분 만에 200개를 넘겼다면서요. 인스타에 우리 한복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었어요. 여기 어디냐? 나도 가고 싶다. 예약 어떻게 하냐? 한복 너무 예쁘다. 루카 잘생겼다. 마지막 댓글은 키아라 친구 것 같았어요. K뷰티 존을 나오니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쾌한 비트의 노래였어요. 복도 끝에서 환호성이 터지고 있었죠. K-팝 댄스 클래스가 시작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10대 소녀들이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무대 위에서 한국인 강사가 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다 같이 해보자면서 카운트를 세자 소녀들이 따라했어요. 손을 흔들고 고개를 까딱이고 스텝을 밟고 음악에 나오는 한국어를 따라 외쳤습니다. 의미도 모르면서 열정적으로요.
한쪽에서는 한국 전통악기인 가야금으로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의 테마곡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관객들이 따라 부르고 흥얼거렸습니다. 이 노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조용한 공간도 있었어요. 전통 공예 체험 코너였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서 한지로 뭔가를 접고 있었습니다. 매듭 만들기 코너에서는 빨간 실로 팔찌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윷놀이, 딱지치기 같은 전통 놀이를 하는 가족들도 보였습니다. K-팝 댄스를 추는 공간 바로 옆에 조용히 매듭을 짓는 공간이 있었어요. 시끌벅적한 현대와 고요한 전통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인 건가 싶었어요. 뮤즈라는 이름의 굿즈샵이 있었습니다. 한국 국립박물관에서 나온 상품들이래요. 청자 모양 파우치, 작은 불상 미니어처, 1월 오봉도 패턴 에코백, 한글 자음이 달린 열쇠고리. 키아라가 까치호랑이 배지를 집어들면서 이거 캐대헌에 나오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스태프가 맞다면서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온 까치호랑이인데 한국 전통 민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해진 거라고 설명해줬어요. 키아라가 2개 샀습니다. 하나는 자기 거, 하나는 친구 선물이라고요. 제가 청자 파우치를 들어봤어요. 연한 초록색에 은은한 무늬가 있었는데 예뻤어요. 엄마들이면 좋아하시겠다 싶었죠. 결국 저도 하나 샀습니다. 뭘 해도 별로라고 하는 루카가요. 코리아 하우스를 나왔을 때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 반이었습니다. 3시간 반이 지나 있었어요. 체감은 1시간이었는데 밖에는 여전히 줄이 길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길어진 것 같았어요. 오후 4시 반인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키아라가 제 팔짱을 끼고 걸으면서 어땠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키아라가 멈춰서서 저를 보면서 루카 모레티가 좋았다고 했다면서 자기가 증인이라고 오늘 날짜 기억해 두겠다고 했어요. 웃었어요. 그런데 진짜 좋았거든요. 한복 입었을 때의 느낌, 볶음면의 매운맛, 거울 앞에서 달라진 키아라의 얼굴, 할머니와 손녀의 포옹, 춤추는 소녀들, 까치호랑이 배지, 전부 다 직접 해본 거잖아요. 그냥 본 게 아니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였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해시태그 코리아 하우스 밀라노를 검색했어요. 사진이 쏟아졌습니다. 한복 사진, 볶음면 먹는 영상, 립스틱 바르는 셀카, K-팝 댄스 영상, 전부 오늘 제가 본 것들이었어요. 수백 명이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해시태그를 달고 있었습니다. 키아라가 제 어깨에 기대서 잠들었어요. 손에 올리브영 봉투를 꼭 쥐고 있었죠. 지하철 창밖으로 밀라노의 저녁 풍경이 스쳐갔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도시인데 경기장이 아니라 한국 때문에 이 도시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노로바이러스의 메달은 깨지고 시위는 벌어지는데 코리아 하우스 앞에서만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한복의 색감, 음식의 매운맛, 화장품의 향, 음악의 비트. 전부 다 선명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보고 싶다. 태어나서 처음 든 생각이었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삼성 갤럭시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았는데 3시간 반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키아라한테 우리 한국 가볼까 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초 만에 답장이 왔어요. 캡처해 둔다면서 절대 못 빠져나간다고 빨간 하트를 10개나 보냈더라고요. 웃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할머니한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논나 한복이라는 거 아시냐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옷이라고 한번 입어보시겠냐고 물어봐야겠다고요. 다음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인스타그램을 여는 거였습니다. 어젯밤에 올린 한복사진 좋아요가 844개, 댓글이 67개나 달려 있었어요. 여기 어디냐? 코리아 하우스래. 밀라노 올림픽 때 하는 건데 예약해야 된대. 나도 갈래. 한복 대박이다. 한국 가고 싶어졌다. 이런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묻고 답하고 링크 공유하고 있었어요. 제 사진 한 장이 작은 바이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 시각 밀라노 전역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코리아 하우스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이 예약을 잡고 예약이 안 잡히면 또 줄을 서고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다음 주에 할머니를 데리고 다시 코리아 하우스를 찾게 된다는 걸, 그리고 거기서 제가 밀라노 바리스타 인생 최고의 사진을 찍게 된다는 걸. 저는 여자친구 키아라한테 끌려서 코리아 하우스에 갔었죠. 뭘 해도 별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복 입고 감탄하고 볶음면 먹고 매워서 죽겠는데 또 먹고 올리브영 립스틱 앞에서 키아라 예쁘다고 하고 집에 가서 한국 가보고 싶다고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하루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싶죠? 근데 이건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뒤 저는 논나를 데리고 다시 코리아 하우스에 갔습니다. 논나는 제 할머니예요. 마리아 모레티. 72살이시고 밀라노 토박이세요. 평생 이탈리아를 벗어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외국 음식 안 드시고 외국 옷 안 입으시고 커피는 오직 에스프레소만 드시는 분이에요. 카푸치노도 오전에만 마시죠. 오후에 카푸치노 마시는 건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논나한테 전화했습니다. 한복이라는 거 아시냐고 물었더니 한 뭐라고 되물으셨어요. 한국 전통 옷인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옷이라고 한번 입어보시겠냐고 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3초간 침묵이 흐르고 나서 논나가 루카 너 열 있냐고 하셨어요. 진짜라고 하면서 키아라가 한복 입은 사진이랑 할머니랑 손녀가 한복 입고 포옹한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5분 후에 논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옷이 한복이라는 거냐고 물으시면서 예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진 속 할머니가 누구냐고 물으셔서 모르는 분인데 손녀랑 같이 코리아 하우스에 왔다가 한복 입으신 거라고 설명드렸어요. 또 3초쯤 침묵이 흐르더니 논나가 자기도 입어볼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72살 밀라노 할머니가 한국 옷을 입어보고 싶다고 한 거예요. 저는 바로 예약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약이 안 잡혔어요.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이번 주 전부 매진이었습니다. 다음 주도 매진, 그 다음 주도 매진. 하루 예약 인원을 1,7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렸다고 하는데도 순식간에 차버리는 거예요. 키아라한테 예약 다 찼다고 했더니 자기가 해보겠다면서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사이트를 새로 고침했어요. 사흘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5시 47분에 문자가 왔어요. 잡았다면서 2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3명이라고요. 키아라가 13분을 싸워서 따낸 예약이었습니다. 2월 15일 토요일. 코리아 하우스에 간 지 정확히 일주일 뒤였어요. 논나를 모시러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논나가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외출복을 차려입으시고 머리까지 단정하게 올리고 계셨죠. 평소 장 보러 갈 때랑 완전히 달랐어요. 많이 기대하시나 보다고 했더니 아니라면서 그냥 나가니까 좀 차려입은 거라고 하셨는데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기대하시는 거 맞았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 아저씨가 어디 가시냐고 물어서 빌라 네키 캄필리오라고 했더니 아, 코리아 하우스냐면서 거기 요즘 난리라고. 자기 딸이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인스타에 올린 사진 좋아요가 1,000개 넘었다고 난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택시 탔으면 이런 대화가 나왔을까요? 밀라노 택시기사가 코리아 하우스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주일 사이에 뭔가 달라졌다는 증거였어요. 빌라에서 2블록 전부터 또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많았는데 이번엔 확실히 더 많았어요. 택시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논나가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다 한국 때문에 온 거냐고 물으셨어요. 네 하고 대답했더니 세상에 하시더라고요. 입구 앞줄이 일주일 전보다 2배는 길어 보였습니다. 200명은 넘어 보였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는 이게 뭐 하는 곳이야 하고 호기심 반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다들 정확히 뭘 할 건지 알고 온 표정이었어요. 오늘 올리브영 립스틱 받을 거라는 사람, 한복 입고 사진 찍을 거라는 사람, 떡볶이 먼저 먹고 볶음면 먹겠다는 사람.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대화가 구체적이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친구한테 들어서 이미 알고 온 거죠. 예약 확인을 보여주고 입장했습니다. 논나가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일주일 전과 같은 공간이었어요. 태극 문양 러그, 한글 서예,
한지 조명, 은은한 향. 그런데 논나의 반응이 저와 달랐습니다. 논나가 멈춰서서 천장을 올려다 보셨어요. 한지 조명을 보시면서 종이에서 빛이 나오는 거냐고 물으셔서 한지라고 한국 전통 종이래요 하고 설명드렸어요. 논나가 손을 뻗어서 벽에 걸린 한글 서예를 만지셨어요. 물론 무슨 뜻인지 모르셨죠. 그런데 오래 보시면서 아름답다고 글씨가 그림 같다고 하셨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논나가 매듭 장식을 보시더니 이거 우리 레이스 뜨기랑 비슷하다면서 손으로 하나하나 만드는 거지 하고 물으셨어요. 전통 매듭이래요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좋은 건 나라가 달라도 통하는구나 하셨습니다. 한복 체험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한복이 더 많아져 있었어요. 스태프한테 물었더니 첫 주에 수요가 폭발해서 물량을 추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논나한테 어떤 색 입어보시겠냐고 물었어요. 논나가 한복을 하나하나 만져보셨습니다. 천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시면서요. 논나는 원래 옷감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젊었을 때 재봉사로 일하셨거든요. 천이 좋다면서 뭐로 만든 거냐고 물으셔서 비단이래요 했더니 만져보니까 알겠다면서 좋은 천이라고 결이 살아있다고 하셨어요. 논나가 자주색 치마저 고리를 골랐어요. 일주일 전 패션쇼에서 첫 번째 모델이 입었던 것과 비슷한 색이었습니다. 스태프가 도와드렸어요. 치마를 입히고 저고리를 입히고 허리끈을 묶고 머리에 장식을 달아드렸죠. 시간이 좀 걸렸어요. 논나가 조용히 서서 스태프가 하는 대로 맡기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어요. 스태프가 다 됐다면서 거울 한번 보시라고 했어요. 논나가 눈을 뜨셨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조용했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논나가 거울 속 자신을 보셨어요. 자주색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은 72살의 밀라노 할머니. 은발이 장식과 어울렸고 자주색이 논나의 피부톤에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어요. 논나가 말이 없으셨어요. 5초, 10초 그리고 논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키아라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키아라를 쳐다봤죠. 둘 다 놀랐어요. 왜 우시냐고 물었더니 논나가 거울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루카, 나 72살 먹고 이렇게 예쁜 옷을 처음 입어본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젊었을 때 남의 옷만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결혼식 드레스, 파티 드레스, 예쁜 옷은 다 남한테 입혔다고. 자기가 입을 예쁜 옷은 없었다고요. 돈이 없었으니까, 시간이 없었으니까. 논나가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미소 지으셨어요. 눈물이 흐르는데 웃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옷은 나한테도 예쁘다면서 72살 할머니한테도 예쁜 옷이 있구나 하셨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작가로서가 아니라 손자로서 이 순간을 담고 싶었어요. 셔터를 눌렀습니다. 논나가 거울 앞에서 자주색 한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웃는 사진, 한지 조명의 부드러운 빛이 논나를 감싸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밀라노의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이 사진이 제 인생 최고의 사진이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한 장이 이를 크게 버리게 돼요. 키아라가 논나한테 다가가서 정말 예쁘다고 했어요. 논나가 키아라 손을 잡으시면서 너도 입으라고 같이 찍자고 하셨죠. 키아라가 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입었어요. 일주일 전에 입었던 거랑 같은 색이었죠. 셋이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논나가 가운데, 키아라가 왼쪽, 저는 두루마기 입고 오른쪽. 포토존에서 경복궁 배경으로 찍었어요. 논나가 사진을 보시더니 이거 우리 가족 사진이라고 하셨어요. 한국 옷 입은 이탈리아 가족이라면서요. 한복을 벗고 나서 비비고 부스로 갔습니다. 논나한테 한국 음식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논나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어요. 한국 편의점을 재현한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논나가 진열대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삼각김밥, 컵에 담긴 면, 작은 도시락들. 이걸 매일 먹는 거냐고 물으셔서 한국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아침을 사 먹기도 한대요 했더니 논나가 고개를 저으시면서 집에서 해 먹어야지 편의점에서 아침을 사 먹다니 하셨어요. 이탈리아 할머니다운 반응이었어요. 볶음면 시식 코너에서 스태프가 한 컵 건넸습니다. 논나가 젓가락을 어색하게 잡으시더니 한 가닥을 힘겹게 집어서 입에 넣으셨어요. 3초 후 논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눈이 동그래지시면서 입을 벌리고 손으로 부채질을 하셨죠. 마돈나, 이게 뭐냐면서 부리냐고 하셨어요. 물을 드렸어요. 벌컥벌컥 드시더니 숨을 고르셨습니다. 저와 키아라가 웃었어요.
논나가 이게 한국 음식이냐면서 이 매운 걸 사람이 먹냐고 하셔서 스태프가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이 정도는 안 매운 편이라고 했어요. 논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5초 후에 다시 면을 집으시면서 그래도 맛은 있다고 하셨습니다. 키아라와 제가 동시에 웃었어요. 일주일 전에 저도 똑같은 반응이었거든요. 매운데 맛있다. 이건 국적을 초월하는 거였어요. 떡볶이도 드셔봤어요. 빨간 소스에 하얀 떡이 들어간 거요. 논나가 한 개 집어서 드시더니 또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안 멈추셨어요. 이건 뭐냐면서 떡이라고 하니까 쫄깃하다고, 매운데 단맛도 있다고, 이상한 음식인데 맛있는데 혀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옆에 있던 프랑스 부부가 논나를 보고 웃으면서 할머니 용감하시다고, 자기들은 한 개도 못 먹었다고 했어요. 논나가 당당하게 이탈리아 사람은 뭐든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만두도 드셨어요. 이건 논나가 좋아하셨어요. 매운 게 아니니까요. 속이 꽉 차 있고 피가 얇고 간이 맞다고 하셨어요. 논나는 만두를 3개나 드시면서 이건 우리 라비올리랑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더 가볍고 깔끔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음식도 한국은 편의점에서 파는 거냐고 놀라워하시더니 대단한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올리브영 부스 앞을 지나가는데 키아라가 멈춰서서 또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일주일 전에 립스틱 받아갔잖아 했더니 또 다른 색 있을 수도 있지 않냐면서 또 들어갔습니다. 논나도 따라 들어가셨어요. 72살 할머니가 올리브영 부스에 들어간 거예요. 논나가 립스틱 진열대를 보시면서 이게 다 다른 색이냐고 물으셨어요. 전부 다 다른 색이라고 했더니 세상에 립스틱 색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냐고 놀라셨어요. 스태프가 다가와서 한번 발라보시겠냐고 했더니 논나가 손사래를 치시면서 자기 같은 할머니가 무슨 하셨어요. 스태프가 부드럽게 할머니 피부톤에 맞는 색 찾아드리겠다면서 나이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논나가 잠깐 망설이시더니 앉으셨어요. 스태프가 논나의 피부를 보더니 와인 빛이 도는 로즈 색상을 골라서 논나 입술에 살짝 발라드렸습니다. 거울을 보신 논나가 또 눈이 커지시면서 이거 예쁘다고 하셨어요. 진짜 예뻤어요. 와인 로즈색이 논나의 은발과 어울렸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키아라가 옆에서 논나 진짜 예쁘다면서 셀카 찍자고 했어요. 논나가 셀카라는 걸 난생 처음 찍으셨어요. 키아라가 폰을 들고 셋이 같이 찍었죠. 논나가 어색하게 웃으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논나가 이 립스틱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가져가시라고 무료라고 했더니 진짜냐면서 립스틱을 손에 쥐시고 한참을 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72살에 처음 받는 공짜 립스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리아하우스를 나왔을 때 논나가 제 팔을 잡으셨어요. 입구 밖에는 여전히 긴 줄이 있었습니다. 논나가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저한테 한국이 어디 있는 거냐고 물으셨어요. 아시아라고 비행기로 10시간쯤이라고 했더니 멀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근데 가까운 것 같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오늘 여기서 느낀 거,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옷이 예쁘면 예쁜 거고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는 거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어디나 똑같은 거라면서 한국이 그걸 잘 아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논나는 그냥 할머니가 아니에요. 밀라노에서 평생을 살면서 사람을 봐온 분이에요. 그 논나가 한국을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택시를 타고 논나를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현관문 앞에서 논나가 돌아서시면서 오늘 고마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그 한복 사진 보내달라고 친구들한테 보여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사진을 보냈어요. 논나가 한복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사진, 눈물 흘리면서 웃는 사진, 키아라와 저와 셋이 찍은 가족 사진. 30분 후에 논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 카르멘이 사진 보고 울었다면서 자기도 입어보고 싶다고 했대요. 논나 친구 로베르타는 어떠냐고 물었더니 로베르타도 가고 싶다면서 다음에 셋이 같이 가면 안 되냐고 하셨어요. 72살 할머니 3명이 코리아하우스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물으시길래 된다고, 당연히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논나의 한복 사진을 다시 봤어요. 자주색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거울 앞에서 눈물 흘리며 웃는 72살 밀라노 할머니. 한지 조명의 부드러운 빛 창밖의 겨울 햇살. 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캡션을 이렇게 썼어요.
72살 우리 논나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쁘다고 느낀 옷. 한국의 한복. 밀라노 코리아하우스에서 해시태그 코리아하우스 밀라노, 해시태그 한복, 해시태그 논나 올리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폰을 봤습니다. 좋아요만 2847개. 눈을 비볐어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댓글이 400개가 넘었어요. 울었다는 사람, 논나 너무 예쁘다는 사람, 한복이 마법 같다는 사람, 한국 가고 싶어졌다는 사람, 이 사진이 오늘 본 것 중 최고라는 사람, 밀라노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사람, 누가 한국 옷은 한국 사람만 어울린다고 했냐면서 이 할머니를 보라는 사람,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DM도 쏟아졌어요. 사진 공유해도 되냐는 메시지가 수십 개. 매체에서 연락도 왔습니다. 밀라노 지역 온라인 매거진에서 이 사진 써도 되냐고요. 키아라한테 전화해서 논나 사진이 터졌다고 했더니 좋아요가 12,000개라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대박이라고 논나가 인플루언서 됐다고 했어요. 논나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논나 사진 좋아요가 10,000개 넘었다고 했더니 좋아요가 뭐냐고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논나 사진 보고 예쁘다고 누르는 거라고 설명했더니 10,000명이나 됐냐면서 세상에 자기가 살아생전에 10,000명한테 예쁘다는 소리를 듣다니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논나의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이 사진이 퍼지면서 재밌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카페에 출근했는데 단골 손님이 인스타, 그 할머니 사진이 내 논나냐고 물었어요. 맞다고 했더니 대박이라면서 자기도 코리아 하우스 가봐야 하냐고 자기 엄마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점심때 옆 가게 주인 마르코가 와서 코리아 하우스 예약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와이프가 가자고 난리래요. 올리브영 모식이 있다면서요. 오후에 택시기사도 혹시 코리아 하우스 가봤냐고 물었어요. 요즘 손님들 10명 중 3명은 거기 간다면서요. 일주일 전에는 코리아 하우스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밀라노 어디를 가도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택시에서, 레스토랑에서, 길거리에서 입소문이 아니라 입폭풍이었어요. 인스타그램을 열면 해시태그 코리아 하우스 밀라노가 매일 수만 건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복 사진, 볶음면 먹는 영상, 올리브영 립스틱 셀카, K-팝 댄스 영상. 밀라노뿐 아니라 로마에서, 피렌체에서, 베네치아에서, 심지어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태그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가 밀라노를 넘어서 유럽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달라진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다 실제 보도된 숫자예요. 코리아 하우스 하루 예약 인원 원래 1,700명이었어요. 첫 주에 폭발하니까 2,0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도 매일 매진이에요.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코리아 하우스 총 방문객이 64,000명이었거든요. 밀라노는 그걸 넘길 기세예요. 동계 올림픽인데요. 하계보다 규모가 작은 동계 올림픽에서요. 대한체육회 굿즈는 개관 닷새 만에 준비 수량의 30%가 팔렸어요. 까치 호랑이 배지는 특히 인기였죠. K-팝 데몬 헌터스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캐릭터를 알고 있었거든요. 올리브영 립 터치업하는 매일 50분 대기줄이에요. 립스틱이 품절되면 추가 물량을 넣는데 그것도 금방 사라져요. 비비고 볶음면도 매일 동이 났어요. 매운데 자꾸 먹게 된다는 게 이탈리아 사람들의 공통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놀라운 건데요.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IOC 위원들과 각국 올림픽 위원장들의 문의가 K컬처 인기 때문에 올해 급증했다고 합니다. 코리아 하우스에 고위급 스포츠 인사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밀라노 시내에는 코리아 하우스 말고도 10개가 넘는 나라의 하우스가 있어요. 카사 이탈리아는 트리엔날레 밀라노 박물관을 통째로 대관해서 운영하고 있고, 중국은 빌라 클레리치에서, 네덜란드는 슈퍼 스튜디오에서 문을 열었어요.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맥주 파는 펍 콘셉트로 운영해서 나름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경향신문 기자가 현지에서 직접 취재한 기사를 보면 밀라노 NOC 하우스 중에서도 코리아 하우스의 인기가 상당하다고 써 있어요. 기자가 다른 하우스들도 다 돌아보고 나서 쓴 문장이에요. 비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기자가 한 거예요.
카사 이탈리아는 안방이니까 규모가 압도적이죠. 1933년에 지은 박물관 전체를 쓰고 있으니까요. 올림픽 포스터 전시, 선수 장비 전시, 메달리스트 벽면 같은 걸 운영하는데 평일 저녁에도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해요. 제가 가본 건 아니고 기사에서 읽은 거예요. 근데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경향신문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파리에서는 기업 전시 공간 부스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면 올해는 라이프 스타일에 초점을 맞춘 체험형 행사가 많은데 호응이 좋다고 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코리아 하우스가 다른 곳과 달랐던 핵심. 보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였어요. 한복을 입어보고 음식을 먹어보고 립스틱을 발라보고 춤을 춰보고 공예를 만들어보고 전부 다 직접 하는 거였습니다. CJ 스포츠 마케팅 담당 김유상 상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대회까지는 K컬처를 단순한 체험으로 진행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일상에 녹아드는 라이프 스타일로 젊은 세대들과 호흡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요. 일상에 녹아드는 라이프 스타일. 바로 그게 비비고 볶음면이고 올리브영 립스틱이고 편의점에서 아침 사 먹는 한국인의 하루였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들이 매일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럽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던 거죠.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뭘 해도 별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거라곤 삼성 갤럭시가 전부였고 여자친구가 한국 드라마 보는 거 이해 못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 처음 간 날도 빨리 보고 나가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한복을 입는 순간 뭔가 달라졌어요. 거울 앞에 서니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볶음면을 먹으니까 혀가 얼얼한데 손이 자꾸 갔어요. 논나가 한복 입고 오시는 걸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은 저한테 설명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이런 나라야? 이런 게 좋아. 이런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입어봐, 먹어봐, 발라봐, 해봐.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저를 바꿨습니다. 논나 사진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문화 행사는 박물관 같은데 코리아 하우스는 놀이터 같다고요. 정확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박물관보다 놀이터를 좋아하죠. 보는 것보다 하는 걸 좋아해요.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밀라노 빌라 네키 캄필리오 앞에는 줄이 서 있을 거예요. 한복 입으려는 사람, 볶음면 먹으려는 사람, 립스틱 바르려는 사람, K-팝 배우려는 사람, 프랑스에서 기차 타고 온 사람, 독일에서 비행기 타고 온 사람, 올림픽은 2월 22일에 끝나요. 코리아 하우스도 문을 닫겠죠.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한국은 안 닫힐 거예요. 논나가 한복 입고 울던 그 순간, 키아라가 립스틱 바르고 웃던 그 순간, 제가 거울 앞에서 두루마기 입고 놀란 그 순간, 그건 기억이 되고 기억은 언젠가 여행이 됩니다. 키아라가 어제 밤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울행 비행기 직항이 있다면서 11시간이래요. 가을에 가면 단풍이 예쁘고 경복궁에서 한복 입을 수 있다면서요. 저는 예약하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밀라노 바리스타가 한국에 갑니다. 뭘 해도 별로라고 하던 사람이 한국은 별로가 아니래요. 논나도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72살에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시겠다고 한복 사러 간다고. 논나 친구 카르멘이랑 로베르타도 같이 가겠대요. 이탈리아 할머니 3명이 한국 가는 날이 오면 그때 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밀라노에 건물을 세우지 않았어요. 광고를 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들어와, 입어봐, 먹어봐, 느껴봐. 그게 전부였는데 밀라노가 뒤집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